기독사학 안양대학교 매각 의혹 사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양대 비대위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진 성주회 측 이사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장 합동교단이 전국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미디어 속 음주 장면이 음주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미디어 음주 장면 규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방학 중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뉴스리포트에선 알면 돈이 되는 똑똑한 절세 팁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금난교회 신년 축복성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김성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새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사학 안양대학교가 대진 성주회 관련 재단으로 매각될 거란 의혹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양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비대위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진 성주회 측 인물의 학교 법인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대학교 학생들과 교수, 동문, 대신총회 관계자들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이날 교육부 청사에선 김광태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모두 300명의 구성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안양대는 우리 목요 목숨으로 사사자! 안양대 문제는 이렇습니다. 불교계 이단으로 알려진 대진 성주회 관계자 2명이 학교를 운영하는 우일학원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또 다른 대진 성주회 관계자 2명은 교육부의 이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법인 우일학원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8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대진 성주회 관계자 4명은 이사장 우호 의결권을 갖고 있고 다른 1명도 이사장과 사돈지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안양대학교가 대진 성주회에 매각될 거란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매우 암울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눈물의 선지자 고 김치선 목사님께서 눈물로 세운 학교입니다. 비대위는 이날 피켓 시위를 마친 뒤 사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부 실무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진 성주회 측 이사 2명의 승인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 문제도 거론되는 만큼 이 사태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지금 승인이 안 된 두 사람을 절대 승인 내줘서는 안 된다라는 요지의 얘기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관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우리 모르게 승인 안 해주겠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진들은 시위 다음 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을 만나 안양대 사태를 직접 전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현행법상 이사회가 결정한 이사 승인을 종교적 문제만으로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학내 구성원들의 심각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교회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합동교단이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합동교단은 올해 첫 실행위원회에서 담임 목회자와 부목회자, 기관 목회자와 교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3개 권역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과 일정은 아직 결의되진 않았지만 교단 차원의 성윤리 교육 진행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목회자 전부를 잠정적 성범죄자로 치부하는 인상이 짙어 성윤리 교육이란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근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흡연율이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음주율은 점점 늘고 있어 음주에 관련한 미디어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속 음주 장면 규제는 없는 걸까요?
여선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알코올 관련 사망자는 4,747명, 매일 13명이 음주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음주 관련 사건 사고로 인해 음주 관련법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이슈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 문화를 미화하는 미디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65%가 주류 광고, 음주 장면에 노출됐고 이 중 12.6%가 노출 후 음주 충동을 느꼈다고 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7년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되도록 음주 장면을 지양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고 나서 미디어 음주 장면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평균을 냈을 때는 1.1회에서 1회로 소폭 줄어든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일부 종편 케이블의 드라마나 예능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주 장면은 크게 줄지 않은 상황.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음주폐해 예방 실행 계획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기준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음주를 유도할 수 있는 술 마시는 행위 표현을 금지하는 주류 광고 금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광고에 국한된 규제로 드라마나 예능, 영화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를 특히 금지 규정을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음주 빈도는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화 음주 장면에 노출될수록 음주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술을 마실 확률은 1.05배, 폭음을 안 하던 청소년이 폭음을 할 확률은 1.13배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즘 TV나 드라마를 보면은요, 그 음주 장면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미디어에서 좀 노출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야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만큼 미디어 음주 장면이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잠시 쉼을 누리는 기간, 바로 방학이죠. 하지만 방학이 되면 급식이 끊겨 더 힘들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전국 33만 2,865명입니다. 방학이 되면 급식이 끊기는 결식 아동들을 위해 지자체에선 방학 중 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은 4,000원에서 6,000원 선으로 하루 3끼를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어서 아이들은 편의점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2002년부터 방학 중 위기아동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통해 급식과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월 2만 원이면 한 명의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리포트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바쁜 일과를 보내게 되죠.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올해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전보단 연말정산이 쉬워졌지만 일부 직장인들에겐 여전히 어렵기만 한 숙제인데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인데요. 소득 세액공제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서류만 제대로 챙긴다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알면 돈이 되는 똑똑한 절세 팁들 한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목회자를 비롯한 종교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교계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목회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공제 감면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 소득이 더 많으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종교인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든 그 공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빙을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습니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는 1,800만 직장인과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서울 금란교회가 4일간의 일정으로 신년 축복성회를 진행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는 2019년 새해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을 권면했습니다. 김성관 목사는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 등 성도의 기본 생활을 충실히 하는 새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는 게 중요하다며 새해에는 성도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금란교회 성도들은 김성관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연신 아멘을 외치며 새해에는 보다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불공정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비리, 채용 비리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기사 분신 사망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64살 택시기사 임모 씨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택시 단체들은 임 씨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을 남겼다며 카카오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취지에서 임 씨가 분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동요 상어 가족이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빌보드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상어 가족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역대 한국 가수 최고 성적은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입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 11위를 차지했고 동요로는 처음으로 상어 가족이 32위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한국교회 총연합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제 임의단체가 아닌 연합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자는 이승희 목사로 등록됐습니다. 따라서 한교총은 내달 22일 법인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교계가 최장기간 굴뚝농성 중인 파인텍 문제에 대해 사측이 노사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사측이 성의 있는 태도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전했습니다. 8개 기독교 단체가 연합한 파인텍 승리를 위한 개신교 대책위는 고공농성자들이 단식을 시작하게 만든 것은 사측의 살인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오는 2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선 교회의 한계를 돌아보고 제도약을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되며 가나안 성도 현상을 짚어보는 이슈 토크 순서도 열립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가 12일 온누리교회에서 파더 블레싱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엔 두란노 아버지학교 국내외 지도자들의 축하 순서, 다양한 강의 등이 진행됩니다. 탤런트 강서구, 가수 노사연 등 기독 연예인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